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이고요. 밤 10시 20분입니다. 하연이랑 유자씨는 자고 있고요. 저는 상추씨를 이제 녹음을 하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물 대신에 음료수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로 음료고요. 오늘은 브이로그 영상은 집에서 안 찍었었고 하루 종일 집에서 편집하다가 저녁 때 배드민턴 치러 다녀왔습니다. 배드민턴 레슨을 유자씨랑 계속 좀 받고 있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달리기를 좀 했는데 오랜만에 뛰었더니 왼쪽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좀 뛰어보니까 제가 꼭 뛰고 나면 왼쪽 다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유심히 좀 지켜보니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뛰다 보니까 왼쪽 골반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다리까지 같이 좀 아픈?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인가? 복학하기 전이구나. 아니다, 복학한 다음인가? 복학 예정일 때였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를 당시에 대전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충청권에 있는 이제 어떤 학교에 제가 그 휴학 상태였었고 복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를 좀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교회 가는 날에 이제 집에서는 자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 대전까지 교회까지 대전에 있는 교회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에서 대전까지 30km 조금 넘게 떨어진 거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자전거가 빨리 달리면 시속 20km 정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면은 편도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의 큰아들 그분이 이제 저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대학교 같은 과 1년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자전거를 한 대 빌려서 대전에서부터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냥 무작정 타고 달렸던 거죠. 아마 되게 좀 오후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가 평소에 자전거를 그렇게 먼 거리를 물론 뭐 자전거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딴에는 먼 거리죠. 자전거 타고 30km면 그런 거리를 달려본 적도 없는 제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학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아찔했던 게 국도를 타고 이제 달렸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헬멧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자전거만 타고 뭐 가방도 없었어요. 가방도 없고 물도 없고 당시에 그냥 핸드폰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뭐 지갑 정도? 그렇게 그냥 학교까지 갔던 거죠.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오래 걸리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1시간 반에는 갈 수가 없었고 가다 보니까 이제 신호도 막 걸리고 그리고 대전에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길에 거의 평지처럼 보이는데 약간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 같은 길이 그냥 뭐 몇백 미터 정도 느낌이 아니고 계속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젊은 패기로 죽어라고 굴러가지고 가기는 갔는데 어쨌든 학교까지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거기에 복학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아마 방학 시즌이었을 거예요. 아마 2월달인가 1월달인가 2월쯤 됐겠네요. 그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방학 때라서 아마 뭐 식당이나 이런 데도 다 문을 닫았던 것 같고, 뭐 아마 슈퍼 같은 데서 그냥 뭐 하나 정도 사 먹고 다시 이제 대전까지 왔겠죠. 그래서 왕복 이제 60km를 평소에 자전거 뭐 동호인이거나 그렇지도 않았던, 자전거를 평소에 자주 장거리를 타던 사람도 아닌 제가 이제 무작정 왔다 갔다를 했고, 허리랑 골반이랑 이런 데가 엄청 아팠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그냥 참아내면 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왼쪽 골반이 완전히 맛이 가서 20대 때라고 한다면 사실 되게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튼튼할 나이잖아요. 근데 20대 때도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선후배들과 같이 농구를 많이 했는데, 농구만 좀 하고 나면 그렇게 다리가 너무 아프고 당기고 정말 미칠 것 같아가지고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하긴 했는데 매일 다리가 너무 아팠던 거죠. 골반이랑.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 최근에도 좀 걷거나 달리거나 배드민턴 많이 치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리가 계속 아프고 이런 것들이 골반이 그때 다쳤던 게 물론 거의 뭐 한 20년 전? 한 18년 전? 17년 전? 뭐 그 전에 다친 거긴 하지만 그때 제대로 이제 회복이나 치료가 안 된 채로 병원도 딱히 가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살아오다가 대체로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예전보다는 오히려 많이 움직이니까 다른 장기나 뭐 전반적인 건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반이랑 다리랑 이런 데는 좀 굉장히 통증이 좀 심해지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많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이겨내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동안 운동을 많이 안 했었으니까 달리기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점점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아마도 골반 쪽에 뭔가 이상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신 박사님께서 PT 받으시는 곳에 대신 가끔 가라고 이제 해주시는데, 박사님께서 못 가시는 날에 거기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께서도 골반 쪽 약간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아프니 이거 참 어찌 해야 할지 어렵네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와서 저녁은 안 먹었습니다. 가기 전에 빵 반의 반쪽이랑 무첨가 두유 하나 먹고, 그때가 아마 한 5시 반 정도? 그때 먹고 그 뒤로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배가 좀 많이 고파요 지금. 많이 고픈데 좀 참는 게 좋겠죠. 살 빼려면, 또 건강해지려면. 근데 야식 시키면 어쩌나 하고 지금 계속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고요. 어제도 영상은 안 찍었었는데 어제는 저녁 때인가 점심 때인가 족발을 먹었습니다. 그 쿠팡에서 순살로 된 족발을 팔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구입했을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그냥 배달시켜 먹는 족발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좀 했었고, 주먹밥을 또 같이 좀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주먹밥도 만들고,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김이랑 마요네즈, 뭐 깨, 참기름 뭐 이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넣고 좀 조물조물 해가지고 뭉쳐서 이렇게 먹었는데 김을 생각보다 많이 넣었거든요. 그 김자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도 엄청 싱겁더라고요. 김을 넣으면서는 이 정도 넣어도 되려나 싶을 정도로 넣긴 했었는데, 그래서 문득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도대체 가게에서 먹는 주먹밥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었고요.
쿠팡에서 샀던 족발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나름 괜찮았고, 근데 처음에 딱 그 비닐 껍질을 딱 벗기고 이제 찜기에 찌려고 딱 올리고 익혀가지고 잘라서 살짝 한 점 먹어봤는데 뭔가 좀 시큼한 맛 같은 게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상에서 나는 시큼한 맛은 또 아닌 것 같고, 뭔가 확신이 안 들었어요. 뭔가 변질된 느낌은 아닌데 뭔가 좀 시큼한 맛이 나서 족발은 하윤이는 안 먹였습니다. 혹시라도 뭐 장염에 또 걸리거나 그러면은 큰일이기 때문에. 저랑 유자씨만 먹었고, 오늘 낮에 배가 조금 아팠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족발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싱크대 위에 우유 그 1리터짜리 우유가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 먹은 거겠지 싶어서 딱 들었는데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흔들어 보니까 한 3분의 2 이상 남아있는 우유였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한지 안 상한지.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여기 올려져 있던 건지, 그리고 누가 여기다 올려놓은 건지, 뭐 저 아니면 유자씨겠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컵 따라서 좀 마셔봤는데 집에 500ml짜리 컵이 있어서 한 절반쯤 먹었나?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상한 것 같아요. 심하게 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거는 일단 다 버리고 먹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먹었던 그 우유랑 족발이랑 합쳐져서 약간 배가 아팠던 건지, 아니면은 우유 때문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족발 때문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배가 좀 아팠습니다. 근데 배가 아프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웃긴 게, 저번에 한 1, 2주 전인가 장염이 살짝 왔었어요. 장염이 오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한 1, 2kg.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장염이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지금 90한 2kg, 91.5kg 이 정도에서 약간 정체기예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정체기인 거는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좀 먹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혹시 이게 장염이면 한 2kg 정도 또 빠져서 80kg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다행히 조금 아프다가 뭐 심하게 아프다거나 뭔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어제는 그렇게 저녁인가 점심을 먹었었고, 저녁에는 하윤이랑 유자씨랑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 경기도 광주에 터미널이 있는 곳에 이마트도 있고, 그 앞쪽으로 청석공원이라는 공원이 좀 꽤 크게 있어요. 거기 사람들 뭐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잔디밭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하윤이랑 나가서 유자씨가 먼저 달리기를 잠깐 했고, 그동안 제가 하윤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달리기를 하고 하윤이를 유자씨가 보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달리기를 좀 했어요. 한 20분 정도 달린 것 같은데, 근데 또 하윤이가 많이 컸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예전에는 같이 있다가 유자씨가 달리러 가면 하윤이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엄마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컸다고 아빠랑도 한 20분 정도는 잘 놀더라고요. 근데 뛰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왼쪽 무릎을 배드민턴 치다가 좀 다쳤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회복을 조금 한 느낌이었는데, 오랜만에 또 좋다고 달렸더니 바로 좀 통증이 오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배드민턴 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쳐가지고 거의 한 3주? 한 달? 다 낫는 데까지, 이제는 좀 다 나아가지고 좀 이렇게 적당히 휘둘러도 안 아픈데, 그 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팔 들기도 너무 힘들어서 배드민턴을 막 그렇게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막 멋있게 막 빵빵 이렇게 파워풀하게 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다치는지. 그래서 어제 달리기 하고 오늘 배드민턴 치고 했더니 그 누적 데미지가 왼쪽 다리에 좀 쌓였는지 다리가 지금 굉장히 땡땡 붓고 아프고 그렇네요. 피자라도 좀 한 판 먹으면 나을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예전에
로건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울버린이라는 그 엑스맨 히어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그런 류의 영화를 잘 보시는, 재밌게 보시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아실 테고, 그런 쪽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지 싶으실 테지만, 엑스맨이라는 그 영화 시리즈 안에 울버린이라는 이제 남자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수염이 잔뜩 나 있고 굉장히 이제 근육질 몸매에 이렇게 힘을 딱 주면은 손가락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쇠로 된 칼 같은 게 3개가 막 나오는 그 휴잭맨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아마 엑스맨과 울버린을 몰라도 그 캐릭터나 그런 장면을 오다 가다 한 번쯤은, 또 집에서 뭐 OCN 같은 거 채널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다만티움인가? 그런 금속으로 뼈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뼈가 튼튼하죠. 절대 이제 부서지지 않는 그런 골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다만티움으로 된 이제 칼 같은 게 손에서 막 나와서 그거를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베어버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이제 그런 무기죠, 무기. 그러니까 손에 굉장히 강력하고 큰 포크가 달려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또 하나의 능력은 이제 뭐 힐링 팩터라고 영화에서 그런 용어로 쓰였던 것 같은데, 총 같은 걸 맞아도 바로바로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뭐 칼로 누가 이렇게 그어도 바로 회복이 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몸을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 로건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가 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재생 능력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점점 그 재생 능력을 이제 잃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영화 안에서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었거든요. 더 이상 그 재생을 못하는, 회복 능력을 잃어버린 그냥 로건이라는 그냥 그 캐릭터, 엑스맨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냥 등장인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요즘에 자꾸 아프니까 로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로건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저는 로건만큼 그렇게 강력한 회복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닌데도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몸이 회복이 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걸 막 느끼는데, 그 캐릭터는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노인분들이 관절이 막 아프거나 뭐 허리가 이제 많이 굽어가지고 제대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굽어진 채로 뭔가 지팡이나 그런 뭔가 휠체어 같은 거에 의지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더 젊을 때 10대 20대 이때는 왜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데 보면 막 70살 80살 보디빌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나오고 하는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젊을 때 운동을 안 했나? 자기 관리를 못한 건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 당시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철없는 생각이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70, 80은 되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조금씩 건강이 안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속도가 점점 더뎌지면서 차츰차츰 그렇게 되어 가셨던 거겠구나. 그리고 나도 별반 지금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듭니다. 슬프네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북토크에 다녀왔습니다. 북토크라고 한다면 책을 쓴 작가가 저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중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 소규모일 수도 있고 대규모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북토크라는 거를 예전에 한두 번 가봤나?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가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마지막 북토크를 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북토크라는 걸 내가 가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래 전이었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북토크를 갔던 거일 수도 있는데, 연희동 러너라는 이제 소설 북토크를 다녀왔어요. 임지형 작가님이라는 이제 작가님께서 쓰신 소설이고, 그 유자 시인의 회사에서 출판사도 하고 있어요. 그 유자 시인의 회사에서 나온 책인데, 유자 시인의 회사가 거의 대부분 좀 지식 서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자기계발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소설 같은 것도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설이 나왔길래, 저도 예전에 그래도 소설은 조금 즐겨 읽었던 사람이어서 오랜만에 소설을 좀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약간 소설인데 뭔가 에세이 같이 좀 되게 그런 상황이나 설정들이 되게 리얼하고 뭔가 좀 술술 읽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어서 마침 유자 씨가 그 북토크 하는 것을 이제 촬영도 하고, 뭐 마이크나 뭐 스피커나 이런 것들 장비도 체크를 해야 돼서 거기에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같이 좀 따라가게 됐고, 그 연희동에 폭포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폭포 카페지? 가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갔는데, 딱 도착했더니 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카페 앞에 엄청 큰 폭포가,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폭포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확한 높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꽤 높은 높이의 폭포였어요. 굉장히 좀 멋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전 연희동이라는 곳을 사실 잘 몰라서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지?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폭포 카페만 보러 온 거는, 그러니까 그 폭포만 보러 온 건 아닐 테고, 아마도 그 주변에 뭔가 좀 관광할 만한, 외국인들 입장에서 구경할 만한,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장소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한국 사람도 많았고, 그 카페 자체는 뭐 건물이 엄청 크다거나 내부에 좌석이 엄청 많다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바깥으로 그 야외 좌석들이 굉장히 많았고, 되게 좋은 게 그때 비가 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로 엄청 큰 다리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도로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 도로 덕분에 그 아래쪽에는 이제 비를 안 맞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폭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스타 같은 데서 애기들이랑 같이 가기 좋은 뭐 서울 뭐 이런 뭐 핫플, 아니면 서울에 가기 좋은 곳 막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하윤이랑 어디 갈 데 없나 해가지고 되게 자주 기웃기웃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스타 같은 데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중에 하윤이랑 한번 오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하윤이 빼고 유자 씨랑 일하러 와서 이제 보게 됐었고, 뭐 소설 내용을 제가 끝까지 읽은 건 아니라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주인공이 여잔데 도연희라는 이제 사람이고, 지방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이제 연희동 어딘가에 이제 집을 구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취준생이죠. 근데 뭐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지만 취업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나 뭔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소설에서 잘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러닝을 접해서 조금씩 이제 삶이 나아지는 뭔가 그런 과정들을 그리는 그런 소설이에요. 되게 에세이 같은 소설이에요. 근데 좋은 게 러닝이 큰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에세이나 소설 같지는 않았던 게 그 러닝에 대한 뭔가 지식들? 러닝을 뭐
그 책으로 뭐 공부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읽다 보면 러닝에 대한 이런 지식들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소설 안에서 도연희라는 그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우울하고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는 이제 이런 과정을 그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취준생이 꼭 아니더라도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읽으면서 뭔가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되게 좀 초반 내용에 몰입을 되게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암흑의 시기. 저도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고민들, 제가 겪었던 저의 그 모습들, 그런 거랑 되게 좀 닮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가지고 되게 몰입해서 좀 읽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29살 여름쯤에 첫 퇴사를 했었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일이고 되게 취업을 꿈꿨던 그런 업계에 취업을 했었지만, 애니메이션 쪽으로 너무 힘들고 해다가 진짜로 말도 안 되고, 와, 이걸 내가 진짜 평생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대책도 없이 다음에 뭘 해야겠다, 뭐 아니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이 한 3년 반 정도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다른 일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20대 후반인데 평생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렇게 다른 일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만 하면서 거의 한 3달? 두세 달 정도를 완전히 정말 페인처럼, 백수처럼이 아니고 완전히 정말 최악의 생활 습관과 최악의 식습관과 최악의 멘탈을 가진 상태로 그렇게 한 두세 달 정도를 보냈었는데, 정말 매일 뭐 야식, 매일 편의점 음식, 뭐 야식도 아니죠. 그냥 자다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누워서 맨날 이제 미드 같은 거 보고, 뭐 거의 씻지도 않았었고, 그런 삶을 그래도 몇 달간 했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 이게 사람이 막 주말을 지나면서 아니면 뭐 휴가 기간, 아니면 뭐 연휴 기간 이럴 때 낮과 밤이 좀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잖아요. 늦게 잤다가 이제 늦게 일어나고, 그걸 며칠 이제 지속하다 보면은 막 새벽 4, 5시에 잤다가 점심 먹을 때쯤 일어난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맞춰집니다.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막 2, 3시쯤 자다가 그 다음에는 4, 5시, 그 다음에는 막 아침에 6, 7시, 점점점 자는 시간이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바퀴가 다시 돌아서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수차례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정말 암흑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30대 한 중반 정도에 회사가 월급이 이제 계속 밀리고 막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고 막 월급 막 반만 주고 안 주고 못 주고 하다가 아예 이제 월급이 1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되니까, 회사에서 집에서 잠깐 쉬다 올래? 근데 이제 월급은 없어. 무급 휴가로 좀 쉬다 와라.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였나? 집에서 쉬다가 회사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정말 완전히 진짜 페인도 정말 그런 페인이 없을 거예요. 그때 20대 후반 때 백수 시절과 정말 거의 흡사한 생활 패턴? 그런 패턴으로 살았었고, 사실 월급이 밀리고 하다 보면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다른 데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고, 월급이 밀린 지 몇 달이 됐지만 그 전에 모아놨던 뭐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더 흥청망청 쓰게 되더라고요. 막 맨날 그냥 배달 시켜 먹고 편의점 가서 막 먹고, 돈에 대한
개념이 아예 더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뭔가 이번 인생 완전 망한 것 같고, 우리 회사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30대 중반에 정말 최악으로 절망적이었던 건 여기를 나가도 다른 회사 상황들도 다 비슷했어요. 애니메이션 업계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회사가 있으면 그래 내가 노력을 해서 저기를 한번 가보자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친구들도 다 막 월급 맨날 밀리고 아니면 회사가 없어졌던가 막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뭐 잘된 거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 즈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덕분에 유자씨도 만나고 그런 거긴 한데, 이게 잘된 거죠. 결론적으로 봐선 잘된 건데 그래서 요즘에 좀 가끔 상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안 했으면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그 당시에 제가 연봉이 한 5천 후반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월급이 장기간 밀리고 하니까 그때 이제 능력자였던 감독님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 저에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죠. 그래서 연봉을 한 6천 중반 정도까지 맞춰주겠다. 너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가지는 않았었는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안 했었다면 아마도 그 회사를 갔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일했던 분들도 다 거기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였었고, 연봉도 그 전에 다니던 것보다 그래도 몇백만 원이라도 더 올려주신 상태였었고, 근데 또 거기를 갔다고 인생이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가 그 전에 그 감독님이 라바라는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 나름 인지도도 있고 능력도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감독님이었었고, 그래서 그 감독님이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자기만의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달라붙을 것 아닙니까? 우리랑 같이 해보자. 투자자들도 좀 생겼을 테고. 그래서 그때 CJ에서 냄새를 맡고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꽤 거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기획했던 게 나와서 아마존 프라임이었나 뭐 그런 OTT에 이제 올라가고 뭐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그 감독님이 기획을 해서 만들 때는 우리는 이제 막 넷플릭스에서도 우리 애니메이션을 사갈 거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탐낼 거고 잘 될 일만 남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OTT 회사들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한 군데 정도에 겨우겨우 팔려서,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벌진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CJ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투자는 아마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었던 걸로 건너 전해 들었었고, 그 회사도 처음에 뭐 한 10몇 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많아졌을 때는 거의 한 100명 정도까지 늘었다고 들었었는데, 왜냐면 이게 동료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건너 소식을 듣거든요. 근데 또 이래저래 어떻게 하다가 거의 망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잘렸대요. 그래서 거의 그냥 뭐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원이 거의 다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회사를 갔다면 그 폭풍 속에서 저도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즈음이나 아니면 한 1, 2년 즈음에 이제 저도 뭐 잘리거나 회사를 나오거나 했을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막막하더라고요. 결혼을 이제 안 한 상태일 테고 유튜브를 안 했으면 유자씨를 못 만났을 테니까 40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 정도에 이제 백수가 돼서 나는 무얼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왜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컨텐츠 업계들도 그렇고 특히 애니메이션 쪽이 진짜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티니핑 만든 회사도
몇 달 전쯤에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막 권고사직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마땅히 이직할 곳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만약 유튜브를 안 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를 막 상상을 하다 보면 제가 원래 쓸데없이 걱정이 되게 많은 편이긴 하지만 계속 그 생각이 어두운 곳으로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원래 좀 망상을 잘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어쩔 때는 도움이 되는데 어쩔 때는 좀 이런 망상을 하는 능력이 왜 나에게 있는 걸까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누구나 막 인생 암흑기가 있을 테지만 그거 자체로 뭐 힘들어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힘들고 근데 막 남들이랑 비교하면서까지 그 힘든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누구나 뭔가 다른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또 고충들이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거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합니다. 크게 편해지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사당역에 살았어요. 제가 신입 때 첫 회사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거의 매일 막차를 타고 퇴근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가 신사역에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버스 번호가 그 지금 거의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4212번 버스 그거를 신사역 가로수길 앞에서 타면 사당역 먹자골목 앞에 딱 떨어집니다. 막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시 반인가 12시 45분인가 그거 두 개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늘 막차 타고 이제 퇴근을 했었는데 제일 현타왔던 순간이 막차 시간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죽어라고 뛰었는데 막차를 놓쳤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면서 되게 한탄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당역 먹자골목에 12시 넘어서 내리면 거기가 다 술집이랑 뭐 족발집 그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막차 타고 딱 내리면 이미 다들 취해 있어요. 그 시간까지 먹었다는 건 술을 좀 많이 먹었다는 소리겠죠. 내려서 그 먹자골목을 쭉 따라가야지 이제 제가 있던 집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즐거워요. 모두가 술에 취해 있고 너무 다들 근심걱정 없어 보이고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힘들까? 모두가 다 즐겁고 하하호호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만 이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매일같이 하면서 그 길을 지나면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집에 가면 그 당시에 살던 자취방이 거의 한 2평? 되려나? 방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크기의 집이었는데 그렇게 우울한 상태로 딱 집에 오면 나를 반기고 있는 건 진짜 거의 관짝 같은 느낌의 집이다 보니까 그 우울함이 다 증폭이 되죠. 근데 보통 그렇게 막 우울하고 하면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술이라도 마시던가 아니면 뭐 야식이라도 먹던가 뭐 그래야 될 텐데 그때 그 회사가 이제 출근이 9시까지였어요. 그래서 한 12시 반쯤 이제 회사에서 타고 사당역에 내리면 1시 넘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 또 9시까지 출근을 하려면 집에서 못해도 한 7시 반? 뭐 이때는 일어났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고 놀다가 잘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자고 그리고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컴퓨터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되게 화면도 작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 같은 것들, 컨텐츠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좀 적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집에 오면 씻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천장 보면서. 그렇게 하여튼 살았었는데 회사가 이제 너무 바쁘고 맨날 야근하고 금요일도 야근하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을 거의 못 만나잖아요. 친구들이던 뭐 선배들이던 그러다가 우연히 금요일 밤에 저녁 때 선배들하고 약속이 생겼어요. 진짜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거의 몇 달 동안 사람도 못 만나면서 살다가 근데
그 형들은 이제 저녁 시간대 모여가지고 놀기로 했던 건데 저는 이제 일이 많아서 또 감독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일찍 퇴근은 못하고 그리고 일도 너무 많았었고 한 10시 정도? 그때 이제 퇴근을 했던 거죠. 약속 때문에 뭔가 막차 말고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했어요. 사실 일찍도 아니긴 한데 10시면 맨날 12시 넘어서 가다가 10시쯤 가니까 되게 뭔가 조퇴하는 기분 들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당역에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족발집이었어요. 되게 작은 가게였었고 테이블이 한 4-5개? 그런 테이블 있죠. 이렇게 쇠 쟁반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그 쟁반 밑에 이제 원통, 드럼통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의 테이블이었었는데 이제 족발을 시켜가지고 형들하고 이제 먹으려고 딱 주문을 했는데 알바생이 주문을 받으러도 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자분이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그냥 뒤로 질끈 묶은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아직도 그 표정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데 뭔가 그냥 영혼이 아예 다 사라진 사람처럼 막 어떤 뭐 영화나 막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막 기가 다 빨려가지고 완전히 막 사람이 쭈글쭈글해지는 그 정도로 뭐 영혼이 다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표정이 그리고 그 뭔가 그 느낌이 전체적인 아우라가. 그래서 가게가 작고 알바생이 그분 아마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정말 딱 보고 너무 그 임팩트가 세가지고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즐겁잖아요. 족발도 있겠다. 아는 형들이라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너무 좋으니까 오랜만에 하하호호 떠들고 즐겼던 거죠.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은 날 보면서 되게 팔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이 뭔가 문득 들었어요. 물론 그분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왠지 뭔가 나라면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는 물론 이제 회사에서 맨날 야근하고 힘들고 해서 짜증나고 열받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나아졌어요. 그 전보다는. 똑같이 그 사당역 먹자골목 앞에 4212번 버스를 막차를 타고 내려서 집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인데 늘 사람들은 즐겁지만 더 이상 뭔가 막 왜 나만 힘들지 막 비교하고 저 사람들은 왜 즐겁지 이런 건 안 하게 되더라고. 다들 다른 데서 힘듦이 다들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너무 옛날 이야기까지 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연희동 러너는 재밌습니다. 소설책. 인생이 좀 답답하고 암흑기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유자씨네 회사에서 나온 책이니까 뭐 유자씨네 회사에서 나온 책이라고 제가 재미도 없는데 재밌다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책이라는 게 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재밌진 않겠지만 아내의 회사 책이라고 억지로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북토크 가서 같이 저도 이제 짐도 좀 나르고 일도 좀 도왔어요. 가만히 앉아있긴 좀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일도 조금 하고 그 북토크도 같이 보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작가님 지인들이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 다 이제 작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유자씨는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비어 캐빈이라는 호프집에 갔어요. 서대문 구청점. 네, 비어 캐빈 서대문 구청점. 제가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냐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치킨이랑 뭐 파닭이랑 닭똥집이랑 막 이런 거 시켰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치킨이 그냥 바로 튀겨서 먹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그냥 이분의 뭔가 그 닭을 튀기는 실력이나 그 파닭의 그 소스의 맛이나 여기가 보니까 프랜차이즈인 것 같긴 하던데 프랜차이즈들도 좀 전바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고 잘하는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제가 비어캐빈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서대문 구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비어케빈 서대문 구청점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그래서 거기서 치킨이랑 이런 거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은 안 먹고, 그래서 한 11시 반? 12시? 하여튼 뭐 그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카메라 장비랑 뭐 스피커나 그 북토크 진행하는데 관련된 장비들을 그 제 차에다가 실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유자 씨가 실어놨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유자 씨는 회사 근처까지 또 오리역이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그 구청점 비어케빈 거기서 오리역까지 또 차 타고 신나게 달려서, 근데 그날 또 비가 엄청 왔어요. 진짜로 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그 동탄에 사는 다른 이제 동료 직원분이 있어서 그분이 오리역까지 같이 타고 가도 되냐고 하셔가지고 오리역까지 같이 이제 가서 그분은 집으로 가시고, 저랑 유자 씨는 이제 그 장비 회사에다 반납하고. 근데 와 너무 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잤습니다. 뭔가 좀 돈 낭비인 것 같긴 한데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그 유자 씨가 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했고, 그 유자 씨가 운전을 하더라도 그냥 뭔가 빨리 씻고 자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좀 오랜만에 돈날을 했습니다. 돈이랄. 네. 12만 원인가 내고 잤던 것 같은데, 시설이 그냥 그랬어요. 이름은 호텔이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2성 호텔이더라고. 2성급 호텔인데 그래도 빨리 누우니까 좋긴 하더라고. 아무튼 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는 그 유자 씨랑 같이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낮에. 저는 이제 좀 걷고 무릎이 아픈 상태였었기 때문에 유자 씨는 달리고, 그 전날에 그 연희동 러너 북토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소설도 읽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달리기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물론 무릎이 아파서 달리지는 못했지만 그랬었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던 것 같아요. 달리기 좀 하다가. 벌써 54분을 찍고 있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가 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붙여가지고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오랜만에 상추씨 열심히 올려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 불타오름이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 열심히 올려보고 있다.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들어가세요.